파월 연준 의장이 5월달에 50bp에 대한 금리 인상을 논의하자라는 그런 급격한 발언을 통해서 비트코인, 나스닥 등 위험자산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특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알트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트론과 스팀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여전히 좀 잘 가격을 지키고 있는데요. 트론은 어제 생방송에서 저스트랑 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팀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하는 소식으로 스팀과 스팀 달러가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미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 방에서 카바가 가면 같은 카시성을 가진 사람이 간다.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를 말씀드렸는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그래서 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핑방을 들어가시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 브리핑방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실시간 관점과 그리고 시황이나 그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1시에 펌핑도 잘 나와서 익절을 좀 하고 비트코인 저항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중을 덜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대응하셨으면 거의 완벽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어제 대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선물방도 이렇게 타점을 실시간으로 드렸고요. 선물방에 가입하시려면 영상 설명란에 주맥스 거래소 가입 링크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하시고 혹은 비트겟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선물방 가입 신청하는 구글 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식대로 작성하신 다음에 비트겟을 가입하셨으면 UID 적은 다음에 설명란에 비트겟 적어주시고 주맥스를 가입하셨으면 설명란에 주맥스 적어주시고 UID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드 입금을 하고 이메일 주소 연락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방 카톡방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방은 이렇게 타점이 나가고 손절가 그 다음에 관점이 어떻게 된다 근거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딩까지 하는 그리고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니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입가가 나오고요. 목표가가 나오고 손절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그냥 이제 좀 굵직하게 혹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브리핑이나 이런 데는 뭐 어떤 코인이다 이거 해드리는데 디테일한 진입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디테일한 전략,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등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멤버십에 나가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영상을 보는데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얻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바나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는 진작에 타겟이 들어가 있고 그런 장투나 이런 것들로도 돼 있기 때문에 카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계속 겁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흔드는 구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라고 그랬고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1차 진입 정도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현금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수익 실현도 해서 자신있게 들어갈 볼만한 한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자, 보시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건 뭐냐면 이 구간입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평선의 지지 구간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렸다는 건데요.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진입 구간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보이면서 조금 더 올라갈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추가적으로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넣되 조금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짧게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이 하루는 길어요. 오전장이 반등장이 나오고 오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서 조금씩 들어가고 대신에 줄 때 어느 정도 많이 먹고 나온다. 이 개념만 갖고 가시면 충분히 이 장세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나쁘지 않은 장세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기간에는 조금 소나기가 치겠지만 소나기가 치고 태풍이 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축적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축적 단계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이 축적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축적 단계가 맞다면 이렇게 뒤에 엄청나게 오를 만한 구간이 남았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축적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흔들기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투심이 많이 흔들릴 텐데 이 소나기와 태풍에 그냥 얻어맞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공사도 하고 태풍 오면 테이프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문에 테이프 붙이고 그다음에 뭐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창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짧게 먹으면서 비중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면 훨씬 더 이 소나기를 버티는데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도 같이 보시고 혹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여기 있고 코로나 빔 때가 여기고 이 구간에서 여기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찍었을 때는 그 다음엔 엄청난 상승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찍고 있죠. 그러면 더 많은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새로운 불마켓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이후에 변곡이 돼서 오르게 되면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건데 이더리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2.0이 되면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이전에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었는데 채굴기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식이지만 2.0이 되면 이더리움의 개수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넣어서 이더리움을 획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굴기의 개념이 이더리움으로 대체가 되니까 이 이더리움은 매도를 하는 개념이 아닌 축적을 하는 개념, 홀딩을 하는 개념이라 애도 압박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이 된 다음에 이더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호재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일어나지 않으니 개미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이더리움이 어떤지 좋은지 다 알지만 손이 안 가는 겁니다. 매수 버튼이. 그래서 장투를 만약에 한다면 이더리움을 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연말 정도의 상승장을 보지만 수렴을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까지다? 6월, 7월 정도까지는 수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는데 절대 지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나 이런 것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코인이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암호화폐는 통화로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다. 보면은 미국 내 판매의 85% 이상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과의 파트너십이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사용량 증대에 더 중요한 이정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거래 수수료는 제로에 가까워서 소액 결제에 더 실용적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미 이게 중요해요.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화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불이나 결제나
이런 부분의 상용화에 올해가 원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제 관련 코인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화폐다, 가상화폐다 이러면서 2017년부터 처음 대두됐을 시점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뭔가 비트코인은 결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해 같은 이 장세가 불안하고 신흥국 통화가 안 좋고 금리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럴 때 이거의 문제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려면 통화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 관련해서는 이제 뭐 스와이프나 아니면 크로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 상장한 뭐 크리테리움이나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인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윗꼬리를 채우는 그림에 이 캔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윗꼬리가 달리거나 또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팔아야 된다 그랬죠? 아마 전반적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빠진 애들이 다 비석형으로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빠졌는데 이거를 반등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